강의를 듣는 학생 중에 이런 건의를 준 학생이 있습니다. 선생님, 곱셈 공식 문제를 푸는데 뭐 공식이라고 외웠는데 이거를 공식을 이제 문제에다 적용하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교과서에서 보셔도 알겠지만 아마 교과서 있는 것도 곱셈 공식 보면은 이렇게 활용하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그 예제랑 문제 없죠. 아마 많은 친구들이 사실 그 곱셈 공식뿐만 아니고 수학 문제를 풀면서 기본 개념을 배운 다음에 그거를 적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적용하는 문제는 기본적인 교과서로 예제나 문제 또는 뭐 유제 이런 것보다는 저 뒤에 있는 중단원 그다음에 대단원 이런 데 많이 있죠. 그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갖다 보니까 제가 일단은 대단원 다항식을 다 풀고 나서 저희들 일단은 다항식에 있는 그 중단원의 대단원 문제들 중에서 몇 개를 고르거나 또는 수능과 평가원 교육청 학력평가 문제를 가지고서 그 프린트를 만들어가지고 풀어줄 예정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문제는 근데 보니까 저희 교과서도 마찬가지지만 고등학교 1학년 수학책에 있는 문제들이 대체로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 그 수학이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조금 그 난이도를 좀 낮춰서 많이 출제하다 보니까 교과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을 좀 어느 정도 고려해서 교과서에 있는 문제 사실 그렇게 막 어려운 문제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능이랑 평가원, 교육청 학력평가 문제를 가지고서 제가 그때 일단은 대단원이 다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다 끝나고 나서겠죠? 일단은 다항식이 다 끝나고 나서 풀어줄 예정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그쵸. 다른 과목에 비하면 수학이 사실 굉장히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다른 과목 쌤이라면 각 소단원 끝날 때마다 그거 관련된 어려운 문제를 같이 풀어줄 겁니다. 그런데 수학 같은 경우는 그 여러분들이 그걸 다지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근처의 다른 영역과 이렇게 단원 간의 위계성 때문에 그것들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출제하는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바로 그거 끝나고 풀어볼 수 있는 문제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없고요. 좀 다른 개념과 같이 혼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일단은 다항식이 다 끝나고 나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형이나 누나가 있는 학생들은 이미 좀 그거를 봤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며칠 전에 고3들 교육청 학력평가 문제를 시험을 봤었죠. 온라인으로 어떻게 시험을 봤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 그게 이제 제가 얘기했던 수능 평가 교육청 학력평가 그 세 번째 해당하는 그거입니다. 그런데 그게 고3만 있는 거 아니고요. 고1과 고2도 있습니다. 한 5, 6년 전인가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수능을 보는 고3들 학생들이 보는 6월과 9월에 평가원 시험이 있었는데 그때 고1과 고2도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문제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5, 6년 전까지만 볼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 교육평가원에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 문제를 출제하는 거에 대한 약간 부담감을 느껴서인지 그게 이제 교육청 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서 출제하는 문제로 여러분들이 4번, 1년에 4차례 시험이 있는데 애석하게도 우리 학교는 그동안 고3들은 이제 그 3월달에 보는 서울시 거를 보지만 고1과 고2는 그거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학교 측에다가 저도 건의를 많이 여러 차례 해봤었거든요. 저희도 이제 서울시 보는 거 좀 봤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많은 지역의 학교들이 본다.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그걸 볼 수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이제 평소에는 그걸 문제를 제가 인쇄를 해가지고 학생한테 나눠서 이제 수업 시간에 좀 풀어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온라인 계약을 해서 제가 이제 그렇게 풀어줄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평소에 비해서 저희가 학기가 지금 2학기 정도, 그 1학기에 2주가 정도가 줄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아마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하고 있는 수업 약간의 복습도 해주다 보니까 아마 시간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한번 그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온라인 계약하는 동안에 이 기간 동안에 그 일단은 대단원 다항식이 다 끝나면은 아마 풀어줄 거고요. 그래서부터는 아마 계약하고 나서가 되겠죠. 계약하고 나서 다른 것들과 같이 엮어가지고 한번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정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지난 그 동영상에 했던 거 잠깐만 우리 말로 좀 해볼까요? x에 대한 다항식 px에 대해서 이 px라는 식이 x-를 나눴을 때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그 나머지 r은 뭐랑 같다? x-1을 0으로 만드는, 즉 x는 1. 그 1을 그 x에 대한 다항식 p에다가 대입한 p1과 같다. 자, 다시 한번 말로 해볼까요?
x에 대한 다항식 px에 대해서 이 px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그 나머지 r은 뭐다? r은 x-1을 0으로 만드는, 즉 x는 1에다가 그 1이라는 값을 px식에 대입한 p1과 같다. 자, 제가 이렇게 지금 수학적인 개념을 말로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이 수학적인 개념을 꼭 말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꼭 외워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수학은 그냥 공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학은 사실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식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요? 선생님은 코사인 30, 사인 30 이런 거 외우지 않는다고. 뭐 외우려면 외울 수 있겠죠. 그런데 세상에 외워야 될 건 훨씬 많습니다. 수학, 과학 외우시고 수학은 수학, 과학이래. 그 사회, 과학을 외우시고 수학은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해한 다음에 만약에 이해해서 안 이해될 분이 약간은 있죠. 약간 있는데 그건 뭐 곱셈공식, 인수분해 이런 건 사실 뭐 몇 번 하다 보면 까먹어도 또 뭐 암기 안 해도 다 기억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수학은 너무 외우지 마시고 꼭 이해가 가장 중심이다. 이해를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외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외우는 공식이 없습니다.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아직도 과학 공식들은 뭐 기억 많이 하고 외우고 있습니다만은. 자, 나머지 정리에 대한 개념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할까요? x에 대한 다항식 px를 1차식. 자, 나머지 정리는 중요합니다. 1차식입니다. 1차식 x-a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그 r은 뭐라고 같다? 그 r은 PA와 같다입니다. 자, x에 대한 다항식 px를 1차식 x-a. 여기에 지금 1차식 앞에서 뭐가 있죠? 개수가 뭐죠? 여기 개수도 1이죠. 현재 1이죠. 1인데 물론 이제 좀 이따 문제 1번을 이어 관련된 것을 좀 풀겠지만 꼭 1이어도 아니어도 됩니다. 뭐 그러니까 뭐 ax-b를 0으로 만드는 x는 a분의 b를 넣어도 되는데 그때 나머지도 역시나 똑같습니다. 나머지도 사실 뭐 이걸로 하나 그 개수의 1이 아닌 거 있으나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다만 그럴 때 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부분은 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r은 p라고 했는데 이거를 일단 다항식 px를 저희가 이제 그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배웠던 가로식으로 잠깐만 써보도록 할까요? 자, x-a로 나눴을 때 목을 qx라고 하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하겠습니다. r이라고 쓰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지금 1차식으로 나눠서 그렇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은 여기가 1차식이 아닌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 1차식이 아닌 경우에는 여기가 왜 지난 시간에 다항식 나눗셈할 때 얘기했었죠. 나누는 게 1차식일 경우 나머지는 뭐다? 상수항입니다. 한 차수가 낮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2차식으로 나누면은 나머지는 1차식 또는 상수입니다. 그때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에 이 나머지 아래도 x라는 값이 들어가니까 그럴 때 같은 경우는 rx라고 쓰기도 하는데 요즘 교육과정에서는 지금 나머지 중에서는 뭐 다 1차식으로 나눈 건 나왔으니까 rx라고 쓰지 않고 r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와 관련된 문제가 지금 좀 이따 할 문제 2번입니다. 좀 이따 할 문제 2번이고요. 자, 이렇게 썼을 때 여기다가 지금 이 r-a를 0으로 만든다. 그게 뭐가 있죠? 그쵸. x는 a이죠. 그래서 x에다가 a를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x에다가 a를 대입하면 자, pa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a가 들어가니까 뭐가 되죠? 이게 0이 되죠. 0 곱하기 qa입니다. 자, qa가 1이든 2든 3이든 100이든 마이든 1000이든 상관없이 0을 곱하니까 이게 다 어디로 가죠? 그렇죠. 이게 다 0이 됩니다. 그래서 더하기 r이 되겠죠? 그래서 r은 뭐랑 같다? p랑 같다. 자, 다시 한번 이구를 해볼까요? x에 대한 다항식 px를 x-a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그 나머지 r은 뭐랑 같다? x-a를 0으로 만드는 그 x에다가 a를 대입했을 때 다항식 x는 a를 x에 대한 다항식 px에 대한 대입하면은 그 pa와 나머지 r이 같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문제 1번. 자, 2x의 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마이너스 1을 2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물어봤습니다. 자, 이 식을 우리가 px라고 한번 나눠볼까요? px라고 나눴을 때 px는 2x의 세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마이너스 2입니다. 이 식을 2x 마이너스로 나눈다고 했죠?
그러면 2x-1로 나눌까요? 이때 나눴을 때 목은 뭐가 될지 모르니까 그냥 qx라고 써보도록 하죠. 그다음에 나머지를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죠? 예, 상수가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아까 얘는 뭐라고 그랬죠? 이 나누는 거를 0으로 만드는 그 값이 뭘까요? 자, 요거를 0으로 만드는가? x가 뭐가 되죠? 네, x는 이건 쓰지 말자고 했다. 좀 이따가 이 공간을 좀 이따 쓸 일이 있어가지고요. 자, 이걸 만드는 x는 얼마인가요? 네, 2분의 1이죠. 여기에다가 p에다가 x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p 2분의 1을. 자, 여기다가 2분의 1 넣으면 뭐가 되죠? 그렇죠. 2x-1에다가도 여기다가 2분의 1을 넣게 되면 2배의 2분의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q 2분의 1 더하기 r이 되겠죠? 즉, 이거는 나누면 뭐가 되죠? 1, 1, 이게 다 어디로 가죠? 0으로 가죠. 0과 q 2분의 1이 뭔지 모르겠지만 0을 곱하니까 항상 0이 되죠. 그래서 나머지 r은 뭐가 된다? r은 p의 px라는 식에다가 2분의 1 대입한 값인데 그 2분의 1 한번 여기다 넣어보도록 할까요? 자, 2분의 1 넣으면 어떻게 되죠? 2 곱하기 8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럼 이거는 하니까 4분의 1이 되고 4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게 되겠죠? 따라서 뭐다? p 2분의 나머지 r이라고 썼죠? 자, 나머지 r은 p에다가 2분의 1이고 이건 뭐랑 같다?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여기다 나머지는 뭐다? 예,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 꼭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됐는데요. 이거를 잠깐만 써볼까요? 이 공간 원래 이 문제 2번을 풀도록 하려고 했는데 문제 2번은 다른 칠판에서 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px를 ax-b로 나누었을 때 이걸 이제 식으로 쓰면요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px를 ax-b에다가 목 qx라고 쓰고 나머지 r이라고 쓸 수 있는데요. 사실 이때 같은 경우는 목이 뭐가 되죠? 예, 이게 목이 됩니다. 이게 나머지고요. 사실 이 칠판이 이렇게 고정이 안 되면 되게 힘들려요. 혹시 여러분들 보는데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조금만 참아주세요. 근데 만약에 px를 x-a분의 b로 나누면요. 그 px는 사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x-a분의 b라고 하고 이렇게 하지 말까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여 아래다가 바로 쓰도록 하죠. 저희 이게 목이 된대요. 이거는 사실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거를 0으로 만드는 값은 뭐죠? 예, 요거를 0으로 만드는 값은 x는 a분의 b죠. 네, 이거를 그거에 맞춰가지고 1차식을 x에 대한 1차식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x에 대한 1차식이 아니고 x의 개수를 1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a분의 b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식에서 지금 a를 앞으로 지금 다 뺀 거랑 똑같으니까 a를 당연히 뺀 것을 냈다가 표시를 해두도록 하죠. a하고 qx 더하기 r이라고 쓰시는데요. 이 a를 지금 이제 이걸로 나누게 될 경우에는 x-a분의 b라고 하면은 a 곱하기 qx 더하기 r이 됩니다. 즉 이때는 목이 뭐가 되나요? 예, 이게 목이 되고 이게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px라는 식을 ax-b로 나눴을 때는 목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것을 x-a분의 b라고 하면 목은 뭐가 된다? aqx 나머지는 r입니다. 즉 똑같은
px라는 식을 ax-b로 나누나 x-a분의 b로 나누나 나머지는 똑같이 r입니다. 나머지는 똑같이 r인데 목은 뭐가 된다? 목은 이때는 qx고 이때는 a 곱하기 qx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이 관련된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긴 하더라고요. 어떤 문제집 같은 경우나 보니까. 근데 똑같은 px라는 식을 ax-b로 나누나 x-a분의 b로 나누나 여기다가 잠깐 쓸까요? 만약에 px를 이건 쓰지 말자. 그냥 굳이 안 써도 되겠다. 그래서 똑같은 px라는 식을 이때는 ax-b로 나눴을 때는 이제 몫이 qx가 되고 나머지가 r인데 이거를 이제 더 나눠가지고 x-a분의 b로 나눈 효과를 내면은 몫이 a 곱하기 qx 나머지 r입니다. 이게 관련된 문제를 좀 풀면은 좋을 텐데 관련된 문제가 지금 말고 이제 나중에 일단은 다항식 끝날 때 저희가 풀 거니까요. 그러면서 설명하면 좀 여러분들이 와닿을 텐데요.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문제 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문제 2번만 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자, p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1이라고 하고 그 px를 또 x-2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를 4라고 할 때 px를 x 플러스 1,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라는 게 사실 문제 2번입니다. 이 px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px는 물론 이제 여러분 중에 이거를 이쪽 관련된 걸로 쓰기보다는 맨 마지막 최종적인 부분 이쪽 부분은 px는 요거를 식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면 x 플러스 1, x-1 그 다음에 몫이 뭐가 될지 모르니까 px라고 쓰겠습니다. 왜냐면 px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더 이상 힌트가 없죠. 근데 이렇게 했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나누는 게 1차면은 나머지는 상수인데 나누는 게 2차라니까 나머지는 뭐가 되겠죠? 예, 1차식이 되겠죠. ax 플러스 b를 나머지 r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혹시나 모르니까 여기가 한글로 쓰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게 나머지입니다. 2차식으로 나누니까 나머지가 몇 차다? 1차이다라는 거. 자, 이때 p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를 만약에 x 플러스 1로 한번 써볼까요? 자, x 플러스 1에 나눴을 때 관점으로 쓰면은 x-2 곱하기 qx입니다. 즉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몫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ax 플러스 b가 되게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의 관점에서 보면 x 플러스가 x 마이너스요. x 마이너스 2로 관점에서 나왔을 때 보면 몫은 뭐가 되죠? 그렇죠. x 플러스 1에다가 qx를 곱한 이게 사실은 몫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 나머지는 똑같이 역시나 ax 플러스 b가 되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사실 이쪽에서 설명한 것 같은 경우는 물론 ax 마이너스 b로 해가지고 x 앞에 개수가 나타나는 걸로 표현했는데 거기도 보면 몫이 변하는 거 볼 수 있죠. 똑같은 px라는 식을 뭘로 나누냐에 따라 사실 나타나는 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뭐하다? 동일하다라는 거. 자, 그럴 때 지금 나머지가 이때 1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걸로 가지고서 한번 써볼까요? 아이고. 자, 이 식을 기반으로 쓰면 이거 같은 경우는 P1을 1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이네요. 죄송합니다. P 마이너스 1은 자,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게 다 뭐가 되죠? 다 0으로 날아가죠. 다 0으로 날아간 다음에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되게 되고 이 값이 얼마라고요? 1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 관련식을 쓰면 P 얼마죠? 2 같은 경우는 얼마다? 대입하면은 이쪽은 다 0으로 날아가게 되게 되고 그 다음에 2a 더하기 b 꼴 4가 되게 되겠죠? 그럼 위아래를 한번 빼볼까요? 빼보면 3a는 3이니까 따라서 a는 얼마죠? a는 1이 되네요. 그 다음에 b는 2가 되게 되네요. 그러면은 맞죠? 계산은 암산으로 해가지고 자, a는 1이고 b는 2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꼭 시험 때 자주 이런 실수를 하는데요. 자, a, b 값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멈춰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뭐였죠? 나머지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보면 뭐가 나머지죠? 그렇죠. 이게 나머지입니다. 요게 나머지입니다. a는 1이고 b가 2인 게
나머지가 아니고 여기 ax 더하기 b가 나머지입니다. 즉 나머지는 뭐이다? x 플러스 2가 나머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객관식일 때는 그런 실수를 덜 하는데 주관식,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보여놓고 a는 1, b는 2 하고 그냥 끝내고 나갑니다. 나머지가 뭔데요? 나머지는 ax 플러스 b, 즉 a에다가 1을 대입하고 b에다가 2를 대입한 x 더하기 2가 나머지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문제 다 풀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시험 때 구해야 되는 게 뭔지 실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